네, 안녕하십니까. 옥천 F형 공동체 골드뮤직의 김용주입니다. 요즘에 지역에서 참 곡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기료 폭탄에 가스비 폭탄, 서민들의 삶이 지금 너무나 팍팍해서 제가 아는 주변 지인들도 밤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겠다라는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이 지역 상권을 이렇게 돌다 보면 사람이 없어요. 돌아다니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자영업자들도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곡소리 나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서민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이런 시기를 보내다 보니 참 뭐라고 일요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이제 날씨가 좀 풀려서 이제 초봄이 다가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온화한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석으로 많은 온도 차가 나기 때문에 또 건강 관리에는 신경을 좀 써야 될 듯합니다. 자, 또 새해 들어서 또 처음으로 이 구정 이후 맞이하는 우리 그 골든 뮤직 시간. 오늘 이 자리에 게스트로는 현 그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이시며 또 옥천 그 주민자치 회원으로 계시는 금기담 씨를 게스트로 초청했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옥천 라디오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 출연한 금기사입니다. 개면연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새해에는 전보다 나은 생활, 행복한 생활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행복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욕심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기에 맞는, 자기의 분수에 맞는 욕심을 가지는 것이 행복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자기에 맞지 않는 과분한 욕심을 부려 실패하여 불행을 겪는 것을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금기삼이가 새해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 자리 처음이시죠? 예, 처음 좀 떨리기도 하고 좀 긴장되기도 하고. 네,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 아마 이 자리 처음 오셔가지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서두에 그 인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그 에너지 특히 이 전기, 가스, 난방비가 지금 엄청난 지금 그 서민들의 부담으로 오는데 우리 금기담 위원님께서도 사실 지금 난방비나 이런 게 많이 올랐다고 보십니까? 고지서 보시고. 네, 그러면 진짜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만하게 그 난방비 인상이 돼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것은 난방비가 저희들은 심야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심야 전기를 쓰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평균 한 35만 원, 35, 6만 원 이렇게 겨울에 난방비를 냈습니다. 근데 요번에 갑자기 58만 원이 나오니까 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텔레비에서 나오는 가스 요금 뭐 폭탄 이런 것만 봤지 실제 내가 고지서를 받아 보니까 내가 그냥 놀랄 정도로 또 다음 달에는 또 더 나온다고 그러니 이게 참 아주 집에 식구나 애들한테 아주 교육을 시킬 정도로 아빠로서 좀 미안하지만 절약해 써라. 뭐 자식들을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또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내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 뭐 그럴 좀 여유가 깜짝 놀란 상태입니다 지금. 아마
이번 달에 58만 원 정도 나오셨다고 하셨네요. 네네. 그러면 아마 타가 보는 다음 달에는 여기 한 72만 원. 물론 이제 절약하면은 뭐 또 괜찮겠지만 이제 그 상태대로 간다면은 한 75, 6만 원 더 나올 이럴 확률이 또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긴장된 상태고 좀 그 머릿속에 그런 난방비 트라우마가 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주변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은 가스비가 이제 굉장히 인상되다 보니까 또 물건값을 올리고 싶어 하더라고. 주변에서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없는데 또 만약에 이 음식 뭐 인상을 또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악순환이 계속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올해 들어와서 이게 새해부터 이게 참 이 에너지가 이게 너무 폭등하면서 이게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네요. 아유 이거 초반부터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기담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백나나 씨의 찔레꽃 듣고 다음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온도구에 저가서 그립습니다. 자주 걸음 입에 몰려 눈물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동무야. 달 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새동무 천리 객창 북두성이 서럽습니다. 3년 전에 모여 앉아 백인사진 하염없이 바라보니 즐거운 시더라. 연분홍 봄바람이 돌아드는 북한도 아름다운 찔레꽃이 피었습니다. 개소리는 중천에서 슬피 울고 호랑나비 춤을 춘다. 그리운 고향아. 잘 들었습니다. 참 이거 오랜만에 옛 LP로 원곡으로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옛날 노래를 아닙니다. 선곡했나요? 아니 이 노래 들으니까 또 새록새록 참 그 시절이 또 생각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우리 그 금기담 그 위원님과의 대화를 있는데 이제 우리 허정경 씨가 한번 또 다른 질문 한번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이 되었는데요. 토요일 날이 입춘이잖아요. 예, 예. 찔레꽃을 들으니까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고요. 금기사님 위원님이 본인 성장 과정을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찔레꽃처럼 이쁘게. 예. 저는 그 옥천읍 삼양리에서 태어나서 옥천 토박이입니다. 어려서 삼양초, 옥천중, 옥천실고 또 대전 한밭대 동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다 보니 청주, 성남, 분당 등에서 아파트 현장 소장 또 아파트 감리단장을 약 11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고요. 그 후 지금까지 옥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옥천에 와서 봉사활동을 2005년부터 자원봉사센터에 적을 두고 봉사활동을 누구보다도 솔선수범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니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옛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말이 있다시 자기 심신을 살찌게 하는 것이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에 오니 마땅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아빠 오늘은 뭐 하셨어요?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인생을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교육시켜 놓고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아 보건소 독감 예방 접종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2005년도 그때는 보건소에 이동 목욕 봉사 차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 목욕 봉사를 하면서 봉사 활동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좀 뿌듯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오늘날까지 약 20년 동안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금전적으로 하는 봉사도 있지만 자기 재능을 살려 봉사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여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지금 이제 쭉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나요? 아버님은 제가 28에 옛날에는 이제 중풍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해서 제가 아버님을 한 11년 동안 모셨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아버님이 한갑이 안 돼서 제가 결혼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러면 쭉 이제 그 이후로는 어머님하고 같이. 네네네. 그러면은 객지 생활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때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아들만 셋을 두셨는데, 그때는 이제 형님들이 계셔서 이제 어머니가 오셨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 형님들이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내인데 막내가 이제 외아들이 됐어요. 제가. 그럼 뒷 두 분이 위에 계신 분은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또 어머니를 또 모셔야 될 입장이어서 객지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건축이라는 게 이제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여기 짓고 저기 짓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마침 옥천 올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그 연도는 97년도에 97년도에 이제 당신 저 옥천 과학대학 가서 신축 현장 수상 좀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옥천 과학대학 신축 그 본관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 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첨 저첨 이제 또 얻어보니까 어머니하고도 정도 들고 또 고향 친구들 정도 들고 그래서 제가 옥천에 와서 보람 있게 한 거는 과학대학 신축하고 이제 군소 초등학교 지금 현재 2004년도에 군소 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그거를 이제 지역 고향에 와서는 그렇게 두 군데 현장 소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신 뒤로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직업을 그만두신 겁니까? 그렇죠. 이제 건설회사에 이제 지금 모 건설회사에 이제 기술이사로 있지만은 지금도 직함은 갖고 계시고 직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참 기술이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성장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참 운명적인 또 그런 또 일이 벌어졌네요. 좀 그런 우리 그 가족으로서는 좀 아픈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나 그건 뭐 다 지나간 일인 거 어차피 누구나 마다 각오는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요. 또 여기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음 대화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기담 위원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백설이 씨의 봄날은 간다. 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듯 알듯한 그 맹서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꽃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 던지며 청로새 짤랑대는 역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럽고 별이 지면 서러울듯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기담 위원님과 게스트를 모셔서 이 신청곡을 듣다 보니까 1900한 4, 50년대 막 이런 분위기가 나는 그런 노래가 지금 나와가지고 참 또 색다른 그 맛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그 성장 과정 중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진짜 우여곡절도 많이 겪으신 듯한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 지역에 살아오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봉사 활동 외에 좀 본인이 나름대로 이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또 다른 활동 사항을 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글쎄요, 뭐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뭐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큰 게 기여하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로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자기 사심을 버리고 공익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이바지할 게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물론 이제 열심히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자기 사심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지역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뭐 봉사를 많이 못했지만은 그 나름대로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그 중에서 혹시 본인이 지금껏 그 해온 활동 사항 중에 가장 뭐 기억에 남다든가 또는 뭐 에피소드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것 좀 있으면 하나 좀 공개 좀 해주시죠. 아마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뭐 글쎄요. 나름대로 뭐 지금 현재 뭐 나름대로 봉사 활동도 있고 각 여러 가지 이제 뭐 주가 이제 제가 이제 옥천 새마을 금고 감사역을 한 1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 활동 또 옥천군 재난재해연합 봉사단에 이제 같이 회원으로서 또 옥천군 재난재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로 지역을 현안에 대해서 사심 없이 이렇게 좀 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 도시재생 이제 주민협의체 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네네. 또 우리 그 옥천읍 주민자치위원으로 좀 활동하고 계신데 이제 뭐 또 이런 얘기는 이제 또 다음 또 노래 한 곡을 듣고 좀 이제 또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기담 위원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 곡도 또 옛날 냄새가 물씬 나는 곡이네요. 우리 김상국 씨의 불나비. 예. 얼마나 쌈버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연 날이 채가 되어 숨진다 해도 너를 안고 가려
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게스트 우리 김기산 위원님 때문에 옛 LP판으로 진짜 참 굉장히 귀한 노래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언제 들었나 잘 모를 정도의 노래가 지금 신청곡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여정경 씨 지금 저기 우리 그 금기삼 위원님 질문 좀 하나 이쁜 거 해주세요. 너무 묵직한 노래만 신청을 해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아유, 아니 너무 즐겁게 들고 있어요. 지금 1940년대 타임머신 타고 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금기산 위원님의 성장 과정과 봉사 정신에 대해서 잘 듣고요. 참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들으면서 아 저도 금기산 위원님처럼 봉사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현 지역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같이 위원인데 바라는 점과 희망사항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전에도 그 주민자치회가 있었어요. 전에도 그래서 있었지만 지금 모든 규정과 이제 그 관계가 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이제 한번 1년 동안 시행하고 또 올해가 2년 차인데 글쎄요 아직은 뭐 특별히 제가 그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또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단 이제 지금의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선정 과정이나 그 인맥이라고 할까요? 사람 구성이 우리 주민자치 취지에 맞는 것인가? 지금 구성원들이 각 분야별 전문성이나 또 주민 대표성이나 이런 것이 조금은 선발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번 옥천신문에서도 뭐 지적한 걸 많이 읽어봤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의문을 좀 갖고 있죠. 그러나 이제 뭐 초창기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우리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말씀 중에 뭐 그러니까 지금 말고 전에 주민자치위원을 뭐 오랜 기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주로 어떤 쪽에서 일을 하신 겁니까? 그때는 제가 한 1기, 2기, 3기에서 한 6년을 했는데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각자 분과가 있었습니다. 분과가 있어요. 그러고 뭐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 출발할 때는 대단했죠. 주민자치가 아주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뭐 참 무언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잘 뭐 이 권한이라는 게 잘 내려놓지 않거든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권한을 남에게 잘 주지도 않고 뭐 참 주민자치 시대 우리 앞으로 지방 분권이라든가 지방 자치 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외침은 요란하지만 실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그 자기 권력이나 모든 것을 잘 이렇게 내려놓 주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발전을 하겠지만 하루 아침에 뭘 이루려고 한다는 것보다도 차근차근 벽돌 한 장 쌓는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천천히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급작이 뭐 주민자치가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다, 어떻게 바뀔 거다 이렇게 한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간 그 6년 동안을 그러니까 저번에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는 지금과 같았습니까? 그럼 그때도 시스템이? 시스템이 그 전부터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죠. 지금 현재가 그 전부터는 이제 주민자치의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에는 뭐 읍면에도 뭐 면사무소 이렇게 뭐 써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면 주민자치 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지금 행정타운에 지금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주민자치센터, 옥천읍 주민자치센터, 뭐 옥천읍 사무소가 아니라 옥천읍 주민자치센터, 뭐 무슨 면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상호를 많이 바꿨죠. 네, 면사무소 이름을 그 당시에. 그랬다가 이제 다시 또 오라면 면사무소로 또 바뀐 겁니까 그럼? 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그러니까 역사가 이게 어떻게 된가를 잘 모르겠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갑자기. 지금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중간에 그만두고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네. 하여튼 그 면사무소에 가면 예를 들어 면사무소 현관에 네. 뭐 무슨 면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많이 이제 상호 많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은 다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 간판에는? 행정복지센터.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좀 자치센터, 복지센터 무슨 이렇게 면사무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도 바뀌었어. 참 이 변화하는 세상인데 그때부터 어찌 그랬습니다. 보면 조금 좀 그런 쪽으로는 너무 둔감한 게 아니었나. 전에 뭐 군수님도 주민자치 1번지 뭐 이런 타이틀로 뭐 군수님을 하셨지만은 뭐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좀 그 가는 방향이 좀 더디지요 지금. 원래 뭐 그 지역 우리가 뭐 거기까지 뭐 얘기할 그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 경상도, 전라도 주민들 특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충청도는 충청도 도민에 맞는 행정, 맞는 자치를 가야 되는데 뭐 미국에 무슨 주가 있듯이 예, 우리도 이제 그 지역만 충청북도는 충청북도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중앙 집권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걸로 그냥 이렇게 행정을 펼치는 그런 데인데 자칫 이제 그게 벗어나서 그 지역 주민에 맞는 뭐 옥천 안에서라도 국외 면이 있지만 그 면에 맞는 행정 또 이면에 맞는 행정 이것이 이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겠죠. 그게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저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러니까 충북에 예를 들어서 뭐 청주시, 충주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각 이 지방자치들이 조례는요. 옥천군 조례, 진천군 조례 다 틀립니다. 조례는 다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의회에서 이제 그걸 옥천군 의회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과도 여기 분과가 다른 데 가면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름도 다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옥천군은 옥천군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5개 분과를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자세하게 지금껏 공부를 안 했던 거지. 네, 그 조례안을 갖다 놓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진짜로 모여서 스터디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야 우리 분과가 이런 조례안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뭔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는 우리 그 위원들이 바로 이와 같은 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전문성을 길러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자꾸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다른 진짜 힘들고 어둡고 이런 그 지역 주민들의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 읍이나 면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이런 면에서 마음가짐을 이제 새로 잡고 이제 좀 공부 좀 하고 내 지역에 내 어떠한 조례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우리 그 금기산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곡, 또 이제 50년대 노래일 것 같습니다. LP판이야 또? 예, 현인 씨의 꿈속의 다랑 듣고 가시겠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의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이
있어야만 좋을 사람을 잊지 못한 죄이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요. 사랑에 닳은 내 사랑아 의매선 하룻밤의 꿈 다시 못 올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뜨지 말겠어.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요. 사랑에 닳은 내 사랑아 의매선 하룻밤의 꿈 다시 못 올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뜨지 말겠어.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 금기삼 위원님께 여담을 하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노래방은 좀 가십니까? 이따금 가죠. 예, 네. 그 저희 집이 제가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그 뭐 공장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네, 공장을 해서 그때는 이제 진공관으로 된 전축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진공관 전축. 부자셨네요. 네. 그때 아마 이런 흘러간 노래를 많이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그 이제 뭐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좀 뭐한 얘기인지 몰라도 옛날 그 공자님이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게 그 당시에는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이게 뭐 3살 때 버릇이 80까지가 뭐였는데 지금의 나이에 와서 보니까 이게 맞구나.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그 뭐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사회적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노래를 듣고 즐긴다는 건 참 좋은 인생 아닌가. 당연하죠. 네, 그래서 많이 그때 영향이 많이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니 혹시 자녀분들하고도 이제 노래방도 혹시 가신 적은 좀 있나요?
우리가 제가 이제 삼남을 뒀는데 아, 또 아들만 계시네요.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좀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집안에 가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다금 이제 노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집안에서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제 얘기입니다만은 월요일 날 가요 무대 같은 건 자주 봅니다. 가요 무대. 아니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제 저도 20대 지금 자녀가 있으니까 네네. 그 예전에 제가 노래를 한 이상한 노래를 좀 오래된 노래를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놀러 가서. 네. 아 근데 그때 꼰대 소리가 엄청 들었습니다. 저 그때 아주 그냥 아빠 이런 거 어디 가서 부르면 꼰대 소리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 근데 이제 제가 부른 것도 한 그게 60년대 노래인데 사실은 굉장히 명곡인데 어찌 보면 60년대 그 이미자 씨나 막 이제 배호 이런 분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아 그거 불렀다 꼰대 소리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기삼 위원님께서 계속 신청하신 곡을 보면서 아니 이게 평상시 노래방에서 혹시 이런 노래를 부르시나?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좀 싫어할 텐데 그런 적은 없어요? 아니 뭐 아무래도 이제 애들하고 가서는 조금 분위기가 안 맞고 또 노래방을 간다는 건 또 친구들하고 자주 가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 또, 연령대. 예, 우리 나이에는 또 그렇게 먹히고 그런 것 아이고 같습니다. 우리 금기삼 위원님이 올해 뭐 지금 65세도 안 되셨잖아요. 지금 이제 되려고 합니다. 만으로 안 되셨는데 뭐 지금 65세면 아직은 70 넘까지는 청춘이에요. 70 넘어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지. 아이고 여담이었습니다. 하도 오늘 이 노래를 제가 LP판 노래를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갖고 이 지금 이 골든뮤직 시간이 원래 이게 80년대 이렇게 막 노래를 했다가 느닷없이 이제 40년대 30년대로 흘러간 이 노래가 돼버려갖고 참 재밌습니다. 네요 이제 또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이제는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도 또 그 도시재생 그 주민협의체 그 회원으로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 주민협의체 회원으로서도 지금 또 지역에서도 현안이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본인이 할 일이나 또는 뭐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뭐 어떠한 그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재생 주민협의 회원으로서 한번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초창기에 이게 주민 재생 사업을 수지할 때 이제 이게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해서 중앙에서 우리 이 공사를 수지해 오는 것으로 이제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우연히 참여를 했는데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이 건설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감사 역을 맡으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 보면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주민협의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9년도에 준비를 해서 2020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좀 하드웨어 사업이 좀 너무 느리다. 빨리 이제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이 빨리 종료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군데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옥션 안에서의 그 과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신기리 쪽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자고 이제 그 수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 동시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진척이 좀 늦어지고 또 지금에 와서는 작년 올해 물가가 많이 상승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계획된 예산 갖고 이게 잘 시행이 될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관공사 이런 데도 물가 적용 에스컬레이션이 빨리빨리 적용이 안 되니까 당연하죠. 업자들이 이제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스톱하고 이런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빨리 이걸 해서 공사를 마무리돼야 된다. 너무 이제 공사가 좀 느려지는 거 아니냐. 또 그러고 또 어떤 데 보면은 제가 전공한 분야도 많이 이게 매치가 돼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조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운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빨리 좀 마무리돼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근데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사업은 주가 우리 주민들 교육시키는 이런 그렇죠. 이런 사업인데 교육만 시켜놓고 그 교육받은 분들을 잘 활용을 안 하는 이런 게 시간만 가는 이렇게 교육이 돼서 좀 교육을 시켰으면 그분들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올해 하고 당초에는 올해 마무리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제 올 말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될지 좀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좀 빠른 진척 이렇게 돼서 주민들의 불편도 좀 해소되고 옥천 발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저도 제가 2020년, 2021년 그 두 번에 걸쳐 도시재생 그 교육을 저도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2022년에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연계가 돼서 그 교육생들이 계속 이렇게 연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다음에는 또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래 아까 그 소프트웨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교육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다만 이제 이쪽에서도 뭔가는 있겠죠.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겠죠. 뭐 그거는 뭐 저희들이 좀 이해하는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우리 금기현 위원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나변에서 그 전문대고 사이에 그 도로를 이제 새로 그 깔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찬반이 굉장히 지금 심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김기삼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묘안이 없을까? 이쪽과 저쪽을 양쪽을 할 수 있는 묘안. 물론 뭐 묘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 뜻은 아예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목적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현실에 와서 보니까 그 상인들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뭐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네, 저도 우연히 이제 이따금 그 거리를 걸어봅니다. 걸어보고 또 실제 그 상인분들한테 지금 어떤 불편이 있으시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단 제일 큰 문제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주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차. 주차도 뭐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차를 좀 받쳐놓고 뭐 물건을 사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차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 또 많은 의견 수렴도 한 건 사실입니다. 시행해서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또 시행하는 데에서는 또 다른데 도시재생하는 데를 본보기를 삼아서 여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적응을 못하다 보니 또 당장 또 불편하다 보니 그 좀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이 뭐 며칠 전에 뭐 어디서 봤습니다만은 인도가 넓으니까 그 위에다 주차차를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본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 생각에는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주차 뭐 유예 시간을 두듯이 그 거리도 뭐
출퇴근 시간 뭐 그 시간을 제외하면은 이렇게 약간 뭐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열어서 서로 양쪽을 좀 배려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밀리거든요, 거가. 예. 절대적으로 거기 해놔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시간대에는 그러니까 그 시간 외적으로는 뭐 약간 턱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개구리 주차 형태 뭐 이런 것도 좀 해서 상인들도 달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참 이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 곳곳에 많아요. 산재돼 있는 게 예. 진짜 뭐 도시재생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말은 쉽진 용어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서로를 만족할 수 있는 아는 뾰족한 안은 사실 없어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게스트로 초청해주신 초대해주신 우리 그 김기삼 의원님의 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조금 좀 현대식으로 흘러가네요. 근데 또 이번에는 가수가 김수희 씨입니다. 김수희 씨의 장밋빛 스카프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은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듯 이 고통 이 괴로움 나에겐 없을걸 장밋빛 장밋빛 스카프만 보면은 내 눈은 빛나네 걸음이 멈춰지네 허전한 내 마음을 어떻게 달래볼까 내게서 떠나버린 장밋빛 스카프 장밋빛 장밋빛 스카프만 보면은 내 눈은 빛나네 걸음이 멈춰지네 허전한 내 마음을 어떻게 달래볼까 내게서 떠나버린 장밋빛 스카프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이렇게 또 그 게스트로 이 자리에 오신 김기삼 의원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의 말씀을 나눌 시간이 다가왔는데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해보니까. 예, 떨리기도 하지만 네. 뭐 참 좋은 뭐랄까 우리 물론 종사자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지만 옥천에는 이 국외읍면이라고 합니다. 국외읍면 옥천 국외읍면이 모든 그 주민들이 이 방송을 많이 청취하시고 아니 참 안타까운 게 옥천읍 일원하고 옥천읍 네.
동이면 1원, 군북면 1원밖에 이게 전파를 못해요. 예, 반경 10km로 해갖고 요 반경이 삥 둘러 10km 이내. 그러다 보니까 군서 일부, 군북 일부, 여기에 뭐 동이면 일부, 옥천읍은 이제 물론 다 듣고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연히 어디까지 가나 이제 라디오를 차에서 라디오를 틀고 쭉 가다 보니까 증약주유소 있죠. 거기 딱 세척국 올라가서부터 이제 안 잡히더라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는 동이면 그 면담으로 조금 지나서 저쪽 용중마을 쪽 가니까 안 나와. 이쪽으로도 이제 쭉 올라가면서 내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군서도 이제 저기 그 은행리 거기 가기 전 이제 거기까지만 이렇게 딱 잡히는 걸 제가 요 주파수 그래서 10km라는 그 영역대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뭐 이 자리 오셨는데 우리 허정경 씨가 또 우리 금기삼 위원님의 마지막 멘트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죠. 이제 봄날이 오고 있어요, 금기선 위원님. 네. 새해 희망과 옥천 라디오 방송국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희망은 뭐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지는 몰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어떻게 인생의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가을. 그래서 인생의 단풍이 좀 곱게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방송국은 와 보니까 우리 좀 젊은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런 방송 매체가 좀 더 활발히 활성화돼서 옥천군 지역 구석구석까지 좀 소식을 전하는 또 이런 좋은 매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멘트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 4개로 나눴을 때 가을이라는 그 문구가 참 아름다웠네요. 그래 오늘 참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금기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이제 마지막 그 금기삼 위원님이 신청하신 곡이 있습니다. 그 윤항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곡자는 조금 전에 노래를 불렀던 김수희 씨고요. 그 너무합니다를 끝으로 오늘 골든뮤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기삼 위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허정용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돌아올 당신이 아니지만 진실을 말해줘요. 떠날 땐 말없이 떠나가세요. 나를 울리지 말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조용히 두 눈을 감고서
당신을 그려봅니다. 너무나 많았던 추억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떠나간 당신 야속하지만 후회하지